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연휴를 즐기시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시고 계시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노르웨이 사람들과 함께 메달을 많이 받는 것을 보시고 키가 어떻게 저렇게 크느냐 선수들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네덜란드 남자는 평균 키가 183 내지 4cm로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체험했느냐 하면 2003년에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아인트호벤 축구팀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초대를 해서 그 야간 경기를 봤습니다. 야간 경기를 보는데 제가 키가 176cm인데 제 주변에 말하자면 인간 장대 같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성큼 뛰면서 환호를 하는데 아주 그 사이에서 꼭 그 큰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키만 클 뿐 아니라 날씬합니다. 이 뚱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좀 다르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크느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재밌는 보고가 있습니다. 흔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항상 키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컸느냐? 예컨대 지난 150년 동안에 남자가 20cm나 컸다고 그래요. 20cm나. 특히 이 육류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의 조사는 다른 방식입니다. 즉 한 9만 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키 큰 남자가 키 큰 여자와 결혼하는 경향이 많고 키 큰 여자와 키 큰 남자가 부부를 이룬 경우에 출산율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 작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럼 후대에 가서도 또 더 키가 커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그러죠. 자연 선택,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점점 키가 커지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키가 지난 한 100년 동안에 크긴 커졌는데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키 크기로 30등 했는데 지금 한 40등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키 작은 부부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부부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고 네덜란드는 키 큰 부부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뭐 다 이게 통계가 비슷합니다만 가장 광범한 통계가 하나 NCD 리스크 팩터 콜래보레이션이라고 이 WHO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800명의 과학자들이 이 세계 사람들의 키의 변화를 지난 100년 동안의 키의 변화를 추적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 키 큰 랭킹은 이렇습니다. 가장 키 큰 사람은 네덜란드, 두 번째가 벨기에, 세 번째가 에스토니아, 발틱 삼국이죠. 그 다음에 4등이 라트비아, 역시 발틱 삼국입니다. 5등이 덴마크, 6등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7등 크로아티아, 8등 세르비아, 이게 다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구유고 슬라비아의 남슬라브족입니다. 남슬라브. 그 다음에 9등이 아이슬란드, 10등 체코, 이렇습니다. 여자 랭킹도 비슷합니다. 이걸 10등까지 랭킹을 보면 다 유럽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해하고 발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바이킹 또는 게르만족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이 크로아티아 부근에 많이 사는 구유고슬라비아, 거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르 산맥인데 그 디나르 산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세계적 기다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CD 보고서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기분 좋은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14년에서 2014년까지 100년 동안에 세계에서 키가 가장 많이 큰 민족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국 여성입니다. 1914년에 한국 여성은 평균 키가 142.2cm였어요. 100년 뒤는 어떠냐? 현재 162.3cm입니다. 20cm가 컸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컸습니다.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느냐? 뭐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한국이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긴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대학교에도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치면 여성들이 남자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그것이 의미하는 뭐냐? 여성이 활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활동적으로 변하면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잘 먹게 되는 것이죠. 운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가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키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면 북한은 뭐냐? 북한은 지금 공통된 통계로서 한국 사람들보다 남한보다 10cm 작습니다. 동족이 한 70년 사이에 키가 10cm밖에 10cm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책임이죠. 김정은 책임이죠. 세 사람은 배불뚝이가 됐지만은 2,500만 주민들은 야위고 굶주리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10cm 차이 나고, 동시에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북한은 답보 상태로 해서 10한 2년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죄가 되어 가지고 남쪽에 우리보다 1인당 12년이나 적게 살게 되었다. 1인당 10cm나 짧아진 것은 아니지만은 남쪽에 비하면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범죄는 그런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숭배하는 자들, 이른바 주사파들,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아직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탐하고 해서 이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조선에서 어떻게 여성의 평균 키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까? 이 키 통계를 보면 또 재밌는 여러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지방 남쪽 사람들입니다. 사하라 지방 남쪽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미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최단신은 동티모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동티모르인데, 여기는 남자 평균 키가 160cm입니다. 여자는 과테말라가 제일 작은데 149.4cm로 나옵니다. 149.4cm. 한국은 남자 평균 키가 약 174cm로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큰 민족은 아마 터키, 이란, 중동의 일부 정도 됩니다. 우리 평균 키는 일본보다 크고 중국보다도 큽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비록 못 살았지만은 한국의 남자는 체격이 좋다 하는 그 여행가들의 일치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894년 여름, 조선이라는 이 기행문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쓴 기행문인데, 이 기행문을 읽어보면은 이 100여 년 전에 한국 여성이 얼마나 억눌리고 살았느냐 하는 게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런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조선, 서울, 부산을 구경한 그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난하고 더럽다. 남자는 일을 안 한다. 남자는 노르면 열심이다. 일은 여자의 몫이다. 여자들은 너무나 희생적이고 부지런하다. 관리들이 부패하고 착취만 일삼으니 일할 동기가 없다.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타고난 건강 체질이다. 본성이 착함으로 좋은 정보를 만나면 단기간에 발전할 것이다. 이게 이 기행문의 결론입니다. 특히 놀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농촌의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제물포를 둘러본 소감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이다. 아마도 죽어버린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은 한국의 조선인은 그러나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일자리만 있으면 끈기 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인처럼 힘이 좋다. 여자들이 일하는 마을은 깨끗하다. 여자들은 감동적인 부지런함과 감탄할 만한 인내력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 곳곳에 이 여자 칭찬입니다. 이 남자의 게으름과 여자의 부지런함을 이런 식으로 대조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집안이나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중국식 파이프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거나 잠을 잤다. 반면에 작고 추하며 고생 때문에 여인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으며 요리하고 빨래를 했다. 여기서도 몸이 잤다고 그랬습니다. 고생 때문에 바싹 야위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노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조선의 여성들은 짐 싣는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다. 남자들은 노예를 갖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구박을 받던 여성이 지난 100년 동안 세계에서 키가 가장 컸다. 학력도 세계에서 가장 좋아졌다. 이건 누구 덕분이죠?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제도를 만든 사람, 특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쓴 분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가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 1948년 선거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란 시기에도 학교를 많이 지어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학교에 오도록 얼마나 격려를 했느냐. 그리고 여성들의 키가 이렇게 자란 데는 우리가 가난을 이기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이 자랑스러운 기록, 지난 100년 동안 키가 가장 큰 한국 여성의 성장을, 여성의 빛나는 성장을, 그 고생하던 조선조 시대 때 그렇게 고생을 하던 여성들을 해방시켜서 세계 앞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만든 두 공로자는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그렇게 해야 지식인이고 양심 인사고 민주투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 지옥에서 어떻게 인간이 100년 동안, 100년 사이에 키가 20cm나 더 큽니까? 헬북조선입니다.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